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래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들장을 놓자면 아궁이와 개자리를 제일 먼저 만들고 고래바닥의 원지반을 습처리를 고려하여 손달고 등으로 다지고 고래바닥을 청다짐하여 구들장의 최소 구조 강도를 유지시키고 불목을 빚어내고 부넘기와 바람막이를 만들고 고래뚝과 식은 나무를 동시에 쌓아 올라가고 그 위에 구들장을 올리면서 사춤도를 촘촘히 채우고 거미줄치기를 한 다음 부토를 꼼꼼히 밟아 연기가 새 나오지 않도록 다져서 고르게 펼치고 연도와 꿀뚝을 만들고 초벌 미장을 하는 것으로 구들장인어목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첩불떼기를 해줘서 연기가 새는 것까지 확인하면 더 좋겠죠. 지금부터 고래 만들기에 대하여 803 조경과 구들장의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고래라 하면 고래뚝과 고래뚝 사이의 공간으로 화기와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고래바닥은 고래뚝을 쌓아 올리거나 궤도를 놓기 위하여 손달고 등으로 원지반 다짐을 하고 10에서 15cm 마다 청다짐을 하여 만들어 놓은 바닥을 말합니다. 고래뚝이란 구들장을 올려놓기 위해 진흙, 돌, 와편,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뚝을 말합니다. 자, 고래뚝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고래가 있으면, 나란히 고래는 줄고래라고 하죠. 가장 양반이나 궁궐이나 사찰 등 돈 있고 군이 있는 데서 많이 쓰던 게 바로 이 줄고래가 되겠습니다. 아궁이에서 개자리까지 뚝이 일직선으로 놓인 고래를 말하고, 선자고래라 하면 아궁이에서 고래 개자리까지 고래가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나간 고래를 말하는데, 고래뚝의 넓이가 달라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습지를 못하고 특히 시공상, 재료상의 난해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는 거의 시공하지 않는 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흩은 고래라 하면 고를 켜지 않고 불길이 이리저리 통하여 들어가도록 궤도를 흩어서 놓는 고래를 말하는데, 이것은 자재를 구하기가 쉽고 시공 방법이 간단하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작은 구들장, 뭐 둥근 거, 뭐 편편한 거, 뭐 갖다가 둥근 거는 뭐 궤돌로 쓰고 편편한 거는 이 구들돌로 쓰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여 왔던 방법입니다. 제가 촌에서 뜯어보면 대부분이 이 궤돌을 흩어놓은 흩은 고래입니다. 되동고래라 하면 아궁이와 꿀뚝이 같은 곳 쪽에 있어서 고래를 타고 들어간 불길이 한 바퀴 돌아 나오도록 놓은 고래로, 어느 한쪽으로 돌아오는 고래를 만들어서 불길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고래바닥 밑으로 연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고래바닥 밑으로 연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고래를, 대동고래를 한 개를 더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시공상 조금 난해하고, 그리고 꿀떡을 놓는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바닥 밑으로 가면 원하는 쪽으로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고래켜기란 구두를 놓을 때 바닥을 파내거나 돋구어 다짐하고 고래뚝을 쌓아 고래를 만드는 일을 고래켜기라고 합니다. 고래바닥은 화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아궁이 쪽은 낮게 고래 개자리 쪽은 높게 하여 경사지도록 한다라고 전통문화재 수리시방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할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이 꺼진 후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습기가 다시 아궁이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고래바닥으로 빠르게 이 습이, 물방울이 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로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아궁이 쪽에 구들개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습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자고 나면 아궁이 쪽으로 물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새로 불 떼려고 하면 그 습 때문에 다시 감열의 원인이 되고 불길이 확확 타오르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잘 놓아진 구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래바닥은 아궁이 쪽은 부넘기를 설치하고 고래개자리 쪽은 바람막이를 설치합니다. 고래의 길이는 포화 수증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의 거리로 하면 좋겠으나 방의 크기가 그보다 크다면 중간개자리를 만들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건조한 공기를 뒷고래로 보내 고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궁이 속에 불이 꺼진 후에 발생하는 습에 대하여는 고래바닥으로 스며들게 하면 되겠지만 아궁이 후렁이 속에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불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고래바닥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면 고래바닥이 습으로 인하여 감열의 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열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화 수증기 점에 도달하는 거리는 땔감의 수분 함량과 아궁이의 크기와 지하 수위 그리고 토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의 판단으로는 공기의 온도가 50도에서 80도 내외로 공기 루베당 무르의 양이 80g에서 290g 정도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는 30도일 때 30g입니다. 1루베의 공기 속에 물이 존재하는데 그 이상이 존재하면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40도일 때는 51g, 50도일 때는 83g, 80도일 때는 291g, 100도일 때는 595g.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도에서 80도가 될 때 중간 개자리를 만들거나 고래를 끝내고 연도를 개자리를 만들어서 연도를 만들어서 구들방 크기를 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장작 속에는 자연 상태에 완전 건조가 되었다고 할 때 약 13%에서 1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15% 밑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보통 20-30% 정도의 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1kg 장작에는 200g 정도의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마른 장작 속에는 6% 정도 수소가 존재하는데 수소 1g이 연소하면서 산소와 반응하여 9g의 물과 열을 발생한다고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1kg 장작이 수소와 산소와 반응한다면 이론상 430g의 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겨울의 대기 속의 습은 루베당 10g 미만이므로 무시하고 고래석의 냉습은 온도가 올라가 정상 연소를 시작하면 사라질 것이므로 초기에 구들장과 구레뚝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것도 많고 한데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고래뚝 길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생각하는 고래의 길이를 정하자면 아궁이가 큰 경우에는 5m에서 6m, 아궁이가 작은 경우에는 3m에서 4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열기가 강하고 습기가 적고 이러면 더 길어질 수가 있겠고 습기가 많고 열기가 약하고 불 때는 것이 신통치 않으면 이거보다 더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길다면 중간에 중간개자리를 만들어서 물방울을 중간개자리에 떨어뜨리고 뒷고래로 열기를 넘겨주어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고래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져 감열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뚝은 막돌, 전벽돌, 흑벽돌, 와편, 화강석 등으로 쌓고 고래뚝의 폭은 250에서 300mm,
높이는 250에서 400mm로 한다. 이때 고래 간격은 200에서 300mm로 하는데 구들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흩은 고래로 시공할 경우에는 고래뚝을 쌓지 않고 궤돌로 구들장을 받치면 되고, 고래뚝의 높이는 시근담과 높이를 같이 하되 구들장을 설치했을 때 하방 하부보다 높지 않도록 합니다. 불길이 잘 들어가고 배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것은 불목 만들기에 있고, 습 처리를 잘하고 마지막 남은 열기를 더 잡아 구들장에 전달하여 열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계절이라면, 구들방이 평편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꺼지지 않고 구조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래바닥 만들기와 고래뚝 쌓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래뚝에 대하여 더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고래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